자, 이번 시간은 정비법인데요. 개발법보다 양이 훨 많습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법이기도 하는데 이 양식 한번 해보자고요. 까짓것, 그죠? 안 해서 못할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정비법은 뭐냐? 개발법과 연관되어 있죠. 개발법도 6문제 나오고요. 정비법도 양은 많지만 똑같이 6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죠.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죠? 건물들이 흔한 말로 삐까번쩍하죠, 그죠? 예, 신도시 형성돼 보세요. 건물도 좋지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놀러 많이 가죠. 예. 왜 갈까요? 건물 좋으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여성들이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가장 뭘 보냐 물어보니까 의외로 답이 다르더라고요. 화장실. 맞아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간다 그러는데 난 그거 들어보고 야, 참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뭐예요? 그냥 싸게 주는데 이런 데 가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겁니다. 휴게소 화장실이 완전히 호텔급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놀래고, 지하철에 있다가 다음 기차가 언제 오는지, 전체 언제 오는지 그 다 표시된 걸 보고 놀란답니다. 미국 이런 데 그런 거 없어요. 보고 금방 오네? 놓쳐도 기다려 해도 바로 오잖아, 바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래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게 IT나 이런 PC 계열로 굉장히 발전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부동산에서 돈 벌는데, 그죠? 자, 정비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40년입니다. 몇 년? 40년. 자, 40년인데 40년이 흘러가면은 아무래면 건축물이 노후화되겠죠. 어떤 건축물들은 사네 못 사네, 어떤 건축물들은 좀 고쳤으면 살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분명히 40년이 지나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40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튼튼하게 건설되면은 그 이상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상 된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바로 알아보는 것이죠. 특히 재건축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파트로서 살기가 적절한가 하고 그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실시해서 못 살아 그러면 이제 재건축할 것이고 좀 더 살아 그러면 살겠죠. 하지만 그 정비 사업이 재건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비 사업은 정비법, 정비 사업이죠.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 같이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여러분들 218페이지 있습니다. 용어 정의 파트인데 용어 정의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6가지 사업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다시 한번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말들은 책이 없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달동네나 판자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달동네. 어디에서? 판자촌. 지방에는요, 달동네가 없어요. 달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만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부산에 있어요. 딴 데는 달동네 없습니다. 왜? 다 달동네니까 없어요. 서울에는 아마 삼성동 그쪽이 있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왜 그 TV 드라마 있잖아요. 왜 달동네 이렇게 배경 나와가 찍은 거 있었죠, 그죠? 이게 이따 알아봐요. 있죠, 그죠? 그 배경은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이거든요. 이 달동네는 알다시피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언덕에 이르죠, 언덕에. 그러니까 건축물도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등등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자, 실질적으로 도로 입구까지만 차가 들어가지요. 그죠? 그 위로는 걸어가야 돼요. 전부 다 꾸불꾸불한 좁은 길 내지는 뭡니까? 계단. 살 빼고 싶습니까? 달동네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더구나 맨 꼭대기 올라간 다음에는 경치는 좋지. 바라보는. 하지만은 힘들지, 아무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젊은 남녀들이야 재밌게 하죠. 가위바위보, 올라가죠. 나이 먹고 그 집 못 사잖아. 그죠? 달동네. 그죠? 너는 어디더라고요? 판자촌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용어 정의가 뭐냐? 다른 것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로 구분돼요. 배웠잖아. 기반시설. 어디에서? 국토법에서 몇 개? 54개. 그죠? 1번이 뭐라고요? 도로. 정비법이니까, 정비사업이니까 그 앞에다가 정비자만 붙인 겁니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무조건 도로 등등의 뭔 시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이 달동네나 판자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열악하다. 열악하지만 너무 역해. 극히 열악해. 극히 열악. 뭐라고요? 극히 열악. 뭐가? 그 말은 아니까 안 쓴 겁니다. 보세요.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맞죠? 그죠? 저소득이라는 말이 달동네, 판자촌 그 뜻입니다. 만약 시험에 고소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뭐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고요? 극히 열악하고 억수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무슨 환경? 그래도 주거환경, 주거용 건축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뭐 한다고요? 요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다. 어디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아시겠죠? 정비구역을, 잘 보세요. 이렇게. 정비구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비구역이요. 정비구역. 안. 밖에는 아닌 구역.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거환경관리. 요는 원래는요, 법에는요, 맨 밑에 있는데 내가 올려놨습니다. 공부하기 편하게. 주거환경 뭐라고요? 관리사업. 용어가 헷갈릴까봐 내가 뭉쳐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관리한다. 요건 뭐냐면은요, 주택들이 좀 밀집하게 좀 빽빽히, 그러니까 재개발과 달라. 재개발은요, 이렇게 빽빽히 아니에요. 오래된 주택과 건축물이 좀 많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주택들이 보통 있어봤자 한 1층, 2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그런데 얘는 뭐냐? 오래된 원룸촌을 딱 떠올려야 돼. 원룸촌들. 뭔가 좀 빽빽하고, 막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 있고, 아침, 특히 저녁마다 주차 때문에 싸우고 난리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차 2대가 왕래하기에 급급하고, 건물은 막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등등이 많다 보니까, 거주하는, 주거하는 세입자 등등 사람들은 많고, 주차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도로 등등의 정비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부족하고. 왜? 그럼 반대로, 그만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확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확충. 책 봐요. 2번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한마디로 그냥 오래된 원룸 등등 건축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뭐가 정비 기반 시설과 도로 등등등등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공동 이용 시설. 요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많이죠. 공원 등등 이런 것들 부족해요. 뭐 하기 위해서 확충. 확충 제가 단어 확충. 요거 단어가 기반 시설 확충, 이용 시설 확충 하는 김에 같이 볼 거면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봐요. 거기 중간 보시면 나오죠, 그죠? 정비 기반 시설 나오잖아요. 다 같이 파란 것만 시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도로 등등등등. 공동 이용 시설 파란 것만 시작.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등등등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확충한다. 확충한다. 그죠? 확충한다. 확충하기 위하여,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할 거 없이 이해만 하시고 그냥 확충,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확충 끝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요것도 오래된 이제 주택, 단독주택 등등이 많겠지만 단독주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건물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미용실도 있고요. 오래된 슈퍼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그렇죠? 예. 하지만 달동네나 판자촌처럼까지 기반시설이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동네까지 차가 들어가 내 대문 앞까지는 못 갈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는 않아. 열악해. 근데 극히까지는 아니야. 극히만 빼면 돼. 뭐라고요? 열악. 빼서 뭐라 그러죠? 열악. 요런 단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 뒤에 걸 물어보고 뭐냐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거저 주는 문제인데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재개발 지역도 상가, 오래된 상가, 뭐 건축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이죠. 얘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다 그 말이죠. 책 보겠습니다. 3번.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어떻다고요? 열악하고. 극히만 빼면 돼.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뭐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똑같이 해도 주거 환경 개선이죠. 어디에서 해도 정비구역 안에서. 네 번째,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은요, 그냥 쉽게 아파트 재건축을 염두하면 쉽습니다. 오래된, 그죠? 즉 과거에 5층짜리 5층 입구로 5계층이지, 그죠? 지금은 서울도 있나 이제 없죠, 그죠? 5층짜리 아파트 아마 없을 거야, 아마 다.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그 아파트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해야 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제 건축법 시간에 배우지만 엘리베이터 있죠? 승강기는요, 6층 이상 붙거든요. 그래도 5층까지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겁니다. 현행 법률이 그래요. 물론 연면적도 있지만 일단 층수는요, 6층 이상일 때만 승강기가 의무적이고 5층까지는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건물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5층짜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알기로는 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놓는 그거 몇 년만 해도 주택 몇 채 나오겠다.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봐서 알아. 5층에. 그때는 이렇게 살 안 쪘어도 그때는 했는데 5층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는데 또 키를 넣어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5층짜리 아파트. 그 5층짜리는요 아마 거의 2층하고 3층까지가 로얄층이에요. 비싸요. 항상 1층은 항상 싸요. 어디 가도. 1층은요 그래도 우리가 아파트를 왜 삽니까? 살려고. 근데 주거 목적이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주로 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은 집안 또는 식구들이 많거나 애 새끼들이 많거나 또는 아니죠. 어린이집 한다 이럴 때 그렇죠 할죠. 예. 애들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거나 나이 드신 부모가 있거나 또는 어떤 또 장애자가 있는 어떤 가정들이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1층 살 때는 쉬워요. 그렇죠? 팔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요 아파트 살 때는요 항상 팔 때를 염두에 두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살 때 쉽지만 팔 때 어려우면 고생해요. 그러면 그 제값 못 받고 싸게 받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말한 그런 대상자들이 왔을 때는 참 운 좋은 것이죠. 그래서 1층, 2층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보다 좀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잘해야 됩니다. 중개업자로서 거래할 때도 1층은 팔 때 대비해서 잘 중개 잘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제일 좋은 거지만 하여튼 간에 5층짜리 아파트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건축법상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물은 몇 층이죠? 이 건축물은 6층인가요 현재? 7층? 6층이죠 그죠? 그리고 면적이 2층이기 때문에 그 만족되면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지금 근데 5층짜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층, 4층임에도 엘리베이터를 한 이유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의무적이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원룸 가보세요. 4층인데도 엘리베이터 있는 원룸이 많아요. 왜? 임대하려고. 그런 경우. 그런데 재건축은 주로 이제 아까 말한 5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뭐 그보다 더 높은 아파트도 있겠죠. 그렇죠?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다시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택에서 주택으로. 그죠? 얘는 땅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뭡니까? 건물로 다시 건축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재건축은. 딴 거는 땅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땅도 되고 건물 되고 다 됩니다. 얘는 무조건 건물로만 돼, 건물로만. 그런데 여러분들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주변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안 보이게 다 감쌉니다. 감싸가지고 건물만 철거하고 건물만 탁 짓습니다. 그죠? 그 주변 도로 안 만집니다. 안 건드려요. 왜? 양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얘는 뭐라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얘는 뭐요? 양호.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없어, 양호.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되겠죠. 개선.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똑같죠.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다 그 말이죠. 재건축은. 다섯 번째 도시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자, 얘는요 도시를 얘만 유일하게 다른 건 전부 다 주거 환경인데 얘는 뭐예요? 도시 환경입니다. 얘는 정비 기반 시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상업지역이나
어디요?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뭐 때문에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 건축물들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노후화돼요. 특히 상업지역에는 뭐도 있습니까?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에서도 공장 건축물 마찬가지예요. 세월 흘러가면은요, 공장 건축물 노후화되고요. 또 중공업지역 가면은 또 아파트 주택 있잖아요. 하여튼 용도 지역이 뭐라고요? 상업지역. 뭐라고요? 공업지역.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라면 그때 뭐라 부르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자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뭐라고요? 도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죠. 도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하기 전에 이 5개에서 자,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곳 찾아봐요. 네. 사업하기가 나름대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1번? 5번? 3번? 다 어려워요.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수월치 않게 하는 것이 5번이에요. 물론 이제 재건축은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도요, 한번 재건축한다 말 나오면은 20년 이상 걸립니다. 아마 아까 그 아파트 20년 전부터 얘기 났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MB정부 때 기억납니까? 용산. 막루에서 5명 죽었죠? 경찰관 1명도 죽었죠, 그죠? 다 세입자, 세입자.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식당 해요. 무슨 분식점 해요. 미용실 해요. 거의 대부분 누굽니까?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들은요, 보증금이야. 다 들어있겠지만, 그거 들어오면서 가게 시설하면서 인테리어비가 작게는 몇 천만에서 몇 억씩 했단 말이죠. 근데 나갈 때는 그거 인정하지 않고, 뭘로만? 보증금만 주고 나가. 그 당시에 준다는 돈이 3천만 원 주고 다 나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입자여 보세요. 그거 안 하게 생겼는가? 사랑도 명예로. 해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생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건물주야, 땅주인들이야, 보상 다 받았어요. 뭐, 땅주인들, 건물주들은요,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근데 세입자는 뭡니까? 보증금밖에 못 받고, 그것만 받고 나가라 하니까 투자한 거예요. 한 거예요.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사업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 등등 할 수 있을 정도. 여기 들어갈 때 나 1억 투자했다. 2억 투자했다. 그런 걸 다 100%를 못 받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달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깡패들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한 겁니다. 그때 지난 얘기니까 방송에도 관계없습니다. 나 들은 얘기니까, 받은 얘기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정의당에도 노회찬 의원이 한 얘기 있어요. 그때 용역 깡패들에게 들어간 돈이 100억이래, 100억. 그런 얘기예요. 100억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 돈이면 세입자에게 나누어 줘도 될 돈인데 하면서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내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렇게 사람이 죽고 했었잖아요. 안타깝죠. 거기서 무슨 사업? 그것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 사업,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요건 달라요. 가로주택. 요거는 가로구역이거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전부 다 정비구역인데 얘만 뭐요? 얘만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은 뭡니까? 특히 시내에 있어요. 여기
동서남북 사방이 전부 다 도로. 아시겠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안쪽에 있는 거 전부 다 뭐라고요? 가로구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다 정비구역이고요. 얘만 뭐요? 가로구역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얘는 가로구역 안에서. 또 하나 재건축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이면 바깥쪽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입니다. 이걸 쉽게 바꾸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비구역 안, 정비구역 밖. 정비구역 안, 밖. 아시겠죠? 하지만 시험에는 밖 안 나옵니다. 뭐라고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우리끼리 저랑 같이만 정비구역 안, 밖.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막 밀집되어 있는 곳 있죠, 그죠? 여기는 LG, 여기는 뭐 현대, 뭐 자이, 여기는 무슨 뭐 코오롱 있는데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우리끼리 야, 저 아파트 재건축한대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아파트가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야지만 그 A 아파트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정비구역 밖에서 쉽게 말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한다. 시골 내려가다 보면요. 도로변에 아파트 한두 동 딸랑 서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요.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거든요. 야, 재건축하는데 어디 있잖아, 저 앞동네 저 길가에 있잖아, 그 아파트. 그거 다 안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왜냐? 다른 것들은 범위가 필요해. 그죠? 근데 아파트는 그냥 저 한 동, 두 동이니까 그냥 아파트 정문 들어가면 알아서 벌써 다 범위가 돼 있잖아, 벌써 안에. 그렇죠? 이럴 때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죠? 다 아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팍 다 나와요. 자, 정리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일단 똑같은 조건은 정비구역 아니지만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즉 정비구역 밖도 있고 대신에 6번은 가로구역이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 책 봐요. 자, 정비구역 그 다음 칸 있죠? 그 박스 위에 요걸 먼저 내가 읽지 않은 이유가 먼저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입니까?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그죠? 정비구역은 1번부터 5번까지. 가로구역은 몇 번? 6번. 가로 안에. 가로구역이 뭐냐?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됐죠? 그죠? 여기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나오잖아. 다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구역 밖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자, 이해되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구역은 냅두세요. 내용은 됐습니다. 나중에 얼마 안 되니까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뭐 쉽고 넘기세요. 했던 거 방금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단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은 그냥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 아까 시행자 할 때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 얘는 토지 등 소유자. 뭔가 토지 소유자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기니까 줄여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인데 각각 사업별로 같은 것도 있지만 살짝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책 봐요. 먼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번 먼저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줄인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 다음에 재개발, 도시환경. 왜냐면은요, 잘 보세요. 요것이 먼저 크게는요 6번은 무조건 빼요. 왜 그럴까요? 얘는 정비구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과 가로구역과 구분. 됐죠? 정비구역 중에서도 밖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구분. 딱 세 가지. 그러면 먼저 이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또 뭐죠? 재개발하고, 얘겠지, 얘. 맞습니까? 얘는 뭐죠? 정비, 구역, 안, 요거잖아, 안. 얘는 뭐야? 정비, 구역, 안도 있고, 밖도 있고. 요거죠? 얘는 뭐야? 얘는 가로구역. 그러니까 가로구역이라는 것만 다르고 얘랑 똑같아요. 내용은 내용은 얘는 뭐예요? 얘는 일단 가로구역. 당연히 뭐 아니죠 뭐. 안 없어도 그죠? 예. 그러면 요 네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같다. 구분을 좀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는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방금 요거 네 가지. 정비구역 안. 근데 보통 안 빼고 정비구역에서 그러면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예요. 판자촌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관리, 원룸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 단독주택도 많고 땅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환경, 상업건축물, 공정건축물 많고 땅 많아요. 자, 여기에도 공통점이 뭐냐? 등기부가 하나예요, 두 개요. 등기부 등본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다시 건물과 토지하고 따로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등기부가 몇 개 되니까? 두 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A and B야? A, O와 B야? 죄송합니다. 영어를 안 할게요. A 또는 B야? A와 B야? 잘 보세요. 등기부가 따로란 얘기는 잘 보세요. and는 둘이 합한 것이고 또는 따로 따로잖아요. 이해됩니까? 한 번 더 때리면 나 여기 맞아 죽어야지. 큰일 나. 그러니까 따로란 얘기는 또는 그 말이에요. A 또는 B. 아시겠죠? A 등기부하고 B 등기부 따로 되어 있다. 그 말하고 and는 뭡니까? 둘이 합쳐져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A 또는 B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재건축은 A와 B 나오겠죠. 왜? 등기부가 하나니까. 합쳐서 있으니까. 이해돼요? 네. 된다 그러면 일단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얘는요 똑같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책 봐요. 1번 나오죠? 파란 거.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저를 보세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까지인데 소유자가 여기까지 중복되니까 그냥 빼버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아시겠죠? 이거예요. 수학적으로. A 또는 B 해놓고 소유자. 이 말이 이 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인데 빼가지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일단은 보세요. 얘는 토지 소유 줄임말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줄임말이에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지상권이 뭐죠? 지상.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 위에. 토지 위에.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토지 위에 설정되는 것이지 건축물에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는요, 건축물의 지상권이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뭡니까? 토지는 내 건데 누가 임대해 달래. 뭐 하려고? 커피숍을 멋지게 내 건물을 져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먹게, 매월 얼마 줄게, 지료 얼마 줄게 했는데 하자마자 몇 년 뒤에 철거해. 그러면 안 되잖아. 돈 수억 들어 해놨는데. 이럴 때 보통 30년 이상 합니다. 해준다면 하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지상권자. 그때까지는요, 을구에, 갑구는 소유권 걸리고 을구에 소유권 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권, 뭐 저당권 등등 전부 어디 있습니까? 을구에. 갑구는 소유권이니까, 압류, 가압류는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거니까 갑구에 있어요. 갑구에. 그러니까 을구에 설정되면 그 기간 내에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 건물은 그 사람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 있으니까 또는 뭐도 있다고요? 지상권자. 좀 길죠, 그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데, 정확하게 그 지상권자입니다. 그 지상권자. 이 긴 이 말이 뭡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중환경 개선, 중환경 관리, 그 다음에 재개발, 도시 환경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그 뜻이. 그러면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도 있고, 아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은 줄여가지고 뭘 한다고 그냥 박 이렇게 표시하자고요. 안팎 다 있다. 근데 정비구역은 또는이 아니다. 등기부가 몇 개다? 하나에 하나. 등기부 하나에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따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엔드의 개념인 및. 근데 토지는 개인 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만 내 건 거야. 토지는 뭡니까? 공유 지분이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끝. 지상권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토지가 없는데. 순수한 등기부가 따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없는데 안 나오죠, 그죠? 얘는 뭐라고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요거 또는 얘는 뭐예요? 및. 요거 중에 요거요. 및. and의 개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는요, 얘는 뭡니까? 정비구역 아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여기 아파트도 이리 있고, 여기 관리동도 이리 있고, 여기 유치원도 있고, 있다면은, 건축물 하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싸잡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정비구역을 지정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건물이 한 2동 딸랑 돼 있고,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관리동 1이 있고 가령 여기 유치원이 가정합시다. 유치원 가정합시다. 이때는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및 하면은 도대체 어떤 건축물이야?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이는 뭐죠? 주택.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플러스 관리동, 아니 무슨 뭐 근생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유치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으로 그냥 한마디로 싸잡아 쓰고 얘는 뭐야? 얘는 부대 복리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한마디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와 전부 다 및 전부 엔드 개념이죠.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밑에 있는 내용 다 포함된 거니까 일단 큰 틀에서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와 저 플러스 전부 다 합친 거네 전부 다. 그 다음에 요거 부대 복리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면 부대 복리가 뭐냐? 요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택법 시간에 배웁니다. 주택법 시간에 부대 시설은요 그냥 여러분들 뭐 주차장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주택에 딸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복리는 입주자들이 이용되는 것들입니다.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등등 배웁니다. 잠깐 일단은 맛만 잠깐 볼까요?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 430페이지 펴보세요. 4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폈습니까? 거기 보시면 13 부대시설 14 뭡니까? 복리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한 도로, 뭐 건축설비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생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앞으로 옵니다. 맞죠, 그죠? 요거고요. 다만 얘는요, 저를 봐요. 가로구역이라는 것만, 얘는 정비구역이고 가로구역이다. 가로구역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고, 어쨌든 얘도 건물 따로, 주택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똑같아요. 얘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죠? 또는 그 지상권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요게 단독 문제로 나올 때요. 알면은 금방 쉬운데 안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놓아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우리가 좀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이 이제 용어 정리 중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두 개. 단독 문제 막 나옵니다. 이것들은. 하지만 일단 요것만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는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 있잖아요. 큰 틀을 내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